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가 기존의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의 조직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하기로 한 경우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 및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할 때 빅데이터에 대한 계획은 전략적 차원에서 비즈니스 중심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채택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변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혁신, 이노베이션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변화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접근 방법입니다. 반면에 혁신은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 즉 생산, 서비스, 그리고 조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반드시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혁신은 너무 지나치게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혁신에 대해서 관리를 너무 하지 않으면 하나의 단순한 과학 실험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혁신을 주관하는 조직에서의 적절한 조절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 채택과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의 특성과 분석력을 감안해 볼 때 빅데이터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고 계획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업무 표준과 부합하도록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데이터 세트의 조달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 출처의 추적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는 개인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스팅되는 환경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내 환경 이상의 확장된 환경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합니다. 조직은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확실한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체제를 설립하고 책임 당사자들이 빅데이터 성격과 의미, 관리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의 채택은 조직의 비즈니스 분석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수명 주기를 소개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수명 주기는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으로 시작해서, 즉 타당성 분석을 시작으로 분석 결과가 조직에 배포되어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데이터의 식별, 조달, 여과, 추출, 정제, 그리고 통합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에 없던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조직에서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채택할 때 고려하고 처리해야 할 잠재적인 문제점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의 채택과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빅데이터 채택 및 도입을 위해 조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전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외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를, 셋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넷째,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데이터 보안에 대한 고려. 다섯째, 데이터의 소스와 데이터가 처리된 방법에 대한 정보로서의 출처. 여섯째, 실시간 혹은 이에 준하는 데이터 전송의 필요성. 일곱째, 빅데이터 처리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 밖에 빅데이터 거버넌스 요구사항,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 제어 방법, 그리고 빅데이터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작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 분석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빅데이터의 채택과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는 어느 조직이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은 데이터 관리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조직 차원에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한 온전한 업무 절차, 빅데이터 솔루션을 구현하고 운영할 능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환경을 이끌어 나갈 계획도 수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맞추어 빅데이터 환경의 확장 및 전환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저가의 상용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의 원재료가 되는 외부 데이터의 획득에는 상당한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기업의 외부 데이터가 매우 고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내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와 기업의 외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 모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 데이터의 소스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상업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리정보나 각종 통계 데이터 등은 무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데이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상업용 데이터 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독료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외부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수립 시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조직 혹은 개인에 대한 비밀 정보를 폭로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생활 침해 문제와 상관없는 개별적인 데이터 세트들을 조합하여 분석하다 보면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태깅과 익명화를 위한 특별한 기술뿐만 아니라 축적되는 데이터 특성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자동차의 GPS 로그 혹은 스마트 미터기의 데이터 판독과 같은
원격 측정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하면 개인의 위치와 행동을 알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활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존과 관련된 매우 사적인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익의 우선의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들의 거주지 및 나이 등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나서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존 정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링크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솔루션의 일부 구성 요소는 접근 제어와 데이터 보안 등과 관련하여 기존 기업에서 사용하던 보안 솔루션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인증 및 권한 부여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와 저장 공간의 안전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 빅데이터 보안은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데이터 접근 권한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용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내정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데이터가 일반 텍스트로 변환되는 단순한 HTTP 기반의 API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 공격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채택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안과 관련한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